이번에는 방사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전 사고가 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방사선 영향인데요. 제일 먼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셀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먼저 얼마만큼의 방사능을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받았는가? 이 옆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38만 6천 명,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봤을 때 99.3%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mS라는 양 이하를 받았습니다. 3mS가 얼마만큼이냐? 이 3mS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때 1년간 받을 수 있는 자연으로부터 받는 자연 방사능이 3mS 정도 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99.3%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자연 방사능만큼을 추가로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mS 이상은 0.7%, 그리고 최대치도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준보다는 한참 아래에 최대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되는 소아갑상선 피폭량을 보실 때는 후쿠시마의 대부분이 98% 정도가 1mS 이하를 받았고요. 최대가 35mS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갑상선 영향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기대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체르노빌 때는 소아갑상선 비폭이 평균이 490mS였습니다. 후쿠시마는 1mS였습니다. 1대 490. 이것이 후쿠시마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의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UN 과학위원회라든지 보건기구 WHO에서 2013년과 그리고 17년에 보고서를 연달아 냈는데, 보고서의 주 내용은 주민과 직원 중에 피폭으로 인한 사망이나 급성질환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갑상선암 증가 가능성도 낮은,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피폭자와 자손들의 건강 영향은 없을 것이다. 후쿠시마로 인한 사망자 현재까지 0이고요. 앞으로 갑상선암 증가 가능성 거의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건강 영향은 기대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좀 괴담들은 또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 많은 괴담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근처 아이들이 갑상선암이 44% 증가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오보인데요. 먼저 암이 아니고 갑상선 이상이었고요. 44%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후쿠시마 현에 살고 있는 소아들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44%가 갑상선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후쿠시마가 아닌 북부, 중부, 남부 세 군데의 일본 어린이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57%에서 갑상선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고의 영향이 아닌 원래 자연적으로 있는 갑상선 이상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벌어졌던 어떤 통계 수치가 마치 사고로 인해서 한 절반 정도의 어린이들이 갑상선 암이 발생한 것처럼 오해되도록 보도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갑상선 암 증가는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찰하기가 힘들 거라는 것이고요. 체르노빌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수십만 명이 아니고 수십 명입니다. 자, 먼저 실제로 보시면 응급 진화 및 복구에 투입된 인원 중에 고피폭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28분, 28명이 사망했는데요. 2100mS 이하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2100mS입니다. 아까 후쿠시마 사고에서 3mS 이하가 99.3%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mS인데요. 급성으로는 2100mS 이하에서는 사망자가 없었고 2200부터 한 명씩 생겨서 6500, 16000까지 피폭당한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총 28명이 급성 방사선 장애로 사망했다. 그럼 일반인은 어떻습니까? 일반인 중에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약 6,000명 이상의 소아갑상선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 사고 직후에 우유의 유통이라든지 음식물로 통해서 섭취하는 방사성 물질의 컨트롤을 고소련에서 잘 못했습니다. 우유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특히 이 요드라는 방사성 동면소에 많이 노출되고요. 6,000명이 발병했습니다. 그 중에 안타깝게도 15명이 사망했고 나머지는 치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앞에 28명, 지금의 15명, 수십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체드로길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분들까지 다 들어간 숫자 혹은 좀 이상한 이런 데 사망자를 통계내는데 적용하지 말아야 될 가정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생긴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방사능은 무섭죠. 눈에 보이지 않고 혹 지금 바로 증상이 안 나타나더라도 나중에 암에 걸릴 수 있고 잘못된 정보입니다만 유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방사선이 무섭다. 무섭게 보이는 이 방사능,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 몸에 있는 방사능을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점이 될 것 같고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 몸에는 총 방사능이 7,100크렐이 들어있습니다. 탄소나 칼륨 이런 것들이 방사능을 띈 것들이 자연적으로 있습니다. 7,100크렐이라는 것은 1초에 7,000개의 방사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몸에는 7,000개의 방사선이 매초 발생한다. 제 몸무게 1kg당 100개입니다. 그게 매초 발생하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밀리시버트라는 것은 그 방사선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혹은 센 방사선 한 개도 100크렐이고요. 작은 방사선 한 개도 100크렐입니다. 개수를 따질 때는 100크렐이고요. 영향을 따질 때는 우리가 밀리시버트 혹은 시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시버트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는 밀리시버트 혹은 마이크로시버트라는 아주 작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몸을 보실 때는 제 몸에 킬로그램당 100베크렐, 만약 몸무게가 50kg이신 분이 있다면 5,100크렐, 1초에 5,000개의 방사능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탄소와 칼륨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륨이 대략 한 4,000에서 5,100크렐 정도가 제 몸에 있는데요. 칼륨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1.3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 밀리시버트라는 단위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영향을 따라서요. 예를 들어 드리면 삼중수소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중수소가 10베크렐이면 1초에 10개의 방사선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총알이죠? 총알이 10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전자입니다. 베타선이란 전자라서 우리 피부를 뚫고 깊게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 칼륨, 이건 제 몸에 자연적으로 있고요. 삼중수소도 자연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미량이 제 몸에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아주 대량이 들어있는데 제 몸에 한 4,000, 5,100크렐 정도 들어있고 10베크렐만 이렇게 비교를 위해서 그려놓으면요. 제가 일부러 이 원의 크기를, 면적을 에너지에 비례하게 그렸습니다. 삼중수소 10개, 10베크렐, 초당 10개 하고 칼륨 10베크렐, 초당 10개 하고는 개수는 10개, 10개로 같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칼륨이 훨씬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혹 자연 방사능은 괜찮고 인공 방사능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실 텐데요. 인공 방사능 중에 아주 전형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베크렐로 보시면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이 피폭이 되면 위험이 나타나는가. 원폭,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2개가 투하됐었는데요. 거기 생존자들을 쭉 추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폭량을 밀리시버트, 받은 영향이죠. 1밀리시버트, 10, 100, 1000 이렇게
그리고 많게는 10,000mS까지 혹은 그 이상을 받으신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과연 10만 명당 4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고형 암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쭉 보시면은 이 녹색으로 표시한 것이 방사능 피폭을 받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00mS 이하에서는 암 증가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mS를 넘어서 500, 1000, 1500, 2000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00mS 이하에서는 위험이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위험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얼마만큼이냐? 위험하다면 위험이 관찰되지 않을 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면 얼마나 안전한 거냐? 위험이 관찰되지 않을 만큼 수십만 명을 가지고 관찰했을 때도 위험이 관찰되지 않을 만큼 안전한 수준이 100mS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100분의 1을 위험이 나타나는 경계에 100분의 1을 우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폭 한도를 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피폭 한도의 100배가 되어야지만 어떤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10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폭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바로 위험을 말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아래쪽은 1mS도 똑같고 10mS도 같다는 얘기냐? 그럼 20을 받아도 되고 50을 받아도 되고 99까지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100mS 이하에서는 위험이 관찰되지 않지만 사람을 보호하는 목적을 어떤 성취하기 위해서는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피폭량을 50을 받을 것을 20으로 낮췄습니다. 자, 30을 낮췄죠. 그러면 이 효과가 얼만큼이냐? 관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자체가 관찰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50을 30으로 20으로 바꿔도 어떤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요. 그럼 영향이 없기 때문에 50 그대로 받아라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인을 보호하는 입장 혹은 원전 종사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50에서 20으로 30을 줄인 효과는 얼마만큼이다. 그리고 10mS 받을 것을 1mS로 줄인 것이 얼마만큼이다라는 것을 계산적으로, 가상적으로 정량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비례한다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오용하면 안 되냐? 비례하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고방사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자 혹은 암 발생 요 데이터를 그대로 비례 관계를 써서 작은 영역에서도 사망자가 몇 명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서는 100mS 이하에서는 위험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0mS 이하는 위험이 없습니다.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은 비례해서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 목적으로만 그 가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월성 원전 주변에서 어린아이 소변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오고 어른 소변에서는 최대 28베크렐 퍼 리터 정도가 나왔다. 그런 조사를 해보면 연세티 이상 빈도의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28베크렐 퍼 리터라는 최고 농도를 유지를 쭉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0.0006mS. 참고로 하나를 섭취를 해서 저기 있는 칼륨이 내 몸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면 0.0001mS 정도가 희폭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나 몇 개 정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강원도하고 부산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연방사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산은 2.4 정도, 강원도는 3.5 정도. 둘 다 뭐 안전에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자연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1.1mS. 말씀드렸던 0.0006mS. 삼중수소로부터 오는 이 양은
강원도와 부산의 차이 1.1mS와 비교해 봤을 때 대략 한 18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완전히 무시 가능한 수준의 양입니다. 그래서 영향은 당연히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4월 달에 방사능 비량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빗물 속에 방사능 요드가 300g/L 정도 관찰이 됐다, 측정이 됐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방사능 비를 우려해서 휴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비 받지 마시라고 단체에서 나와서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사능, 내가 얼만큼이냐, 몸무게에 따라서 알겠죠. 40kg 여성분이라면 4,100g, 저 같은 70kg 남성이라면 7,100g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2나 300g 정도 되는 양이 그럼 추가되거나, 그것도 빗물을 제가 마시거나 이렇게 1리터를 마셨을 경우 추가되는 양이 그럼 얼마만큼 늘어나는 거냐,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시 가능하고 정말 무시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셨듯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정말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된 사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전은 방사능 물질을 경량용기 안에 다 가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후쿠시마 사고에서조차도 건강 영향이 관찰되지 않을 것으로 유엔이라든지 세계보건기구에서 분석을 하고 지금까지 쭉 관찰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원전 주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작은 양의 방사능, 아까 말씀드렸던 월성의 삼중수소 수십 베크렐/리터 정도, 그리고 방사능 비 수백 베크렐/리터 정도, 이것과 내 몸에 있는 수천 베크렐의 자연 방사능을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한테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 가능한 수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